어제 방송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고요. 뭐 사실 다들 많이 놀라고 답답하고 분노하고 그죠? 그럴 일이 좀 있었죠. 저도 사실 참 방송하고 싶지 않은 날이었는데 너무나 가슴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거워서 그래도 또 생각해 보니까 마침 오늘 이 영상이 같이 이야기해 보기 좋은 주제인 것 같다 싶어서 어차피 해설 방송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제 오늘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좀 여러 가지 정치적 댓글이 난무할 것 같은 분위기가 좀 예상이 돼서 뭐 앞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오늘은 정치적인 댓글은 제가 바로바로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좀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좀 공격적인 댓글 이런 것들은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죠? 그래요. 뭐 사실 그런 댓글 다들 많이 있잖아요. 굳이 꼭 제 채널까지 와가지고 그런 거 댓글 하고 싶겠어요? 네? 아유, 그냥 사방에 그런 댓글 할 수 있는 채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댓글은 거기서 푸시고 여기서는 좀 이렇게 그 답답한 마음을 좀 이렇게 위로하고 위로받는 좀 그런 채널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사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그 해설 방송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 이분이 이제 혹시 끝까지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이분이 젊은 여성분이세요. 젊은 여성분이시고 평소 말투가 이렇지 않으세요. 그 뒷부분에 이제 그때 상담 소감 영상 들으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앳되고 그런 젊은 여성분인데 이 앞부분부터 들으시면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나죠. 굉장히 성숙한, 굉장히 근엄한 이런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 상담이 끝나자마자 그 목소리가 다시 돌아오는데 이분은 평소에도 스스로가 어떤 채널링 상담이라고 그 상대방의 상황을 영적으로 느껴서 전달해주는 그런 상담을 실제로 좀 하셨던 분이래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부담이 되어서 한 1년 정도 하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근데 이제 이분이 굉장히 공황장애를 겪었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분의 부모님이 날이면 날마다 싸우는 그런 부모님이었고 특히 이제 그 돈 때문에 너무 많이 싸우셨던 부모님이래요. 이번에 얘기하다 그냥 아침에 출근할 때까지 싸우고 돌아와서도 싸우고 특히 이제 이분의 어머니가 좀 기운이 굉장히 세신 분이었나 봐요. 너무 세신 분이었나 봐요. 이렇게 싸우려고 말리면 이렇게 말리고 이렇게 앉게 되잖아요. 제압하려고. 그러면 그 분을 못 이겨가지고 안고 있는 막 팔을 깨물고 뭐 질질 끌고 다니고 발로 차고 막 좀 그만큼 좀 기운이 센 분이셨나 봐요. 그런 분이 싸웠으니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굉장히 뭔가 돈 문제로 그렇게 다툼이 많은 상황에서 결국 그 당시 이분에게서 아버지는 거의 존재감이 없는 그런 분이었대요. 그냥 뭐 거의 집에 안 들어오는 뭐 그런 분이었나 봐요.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혼하게 되었고 이혼을 했는데 그 엄마의 분노가 아빠로 향하던 것이 이제 자신들한테 하기 시작한 거죠. 자신들한테. 그리고 이제 그 이혼을 하고 나니까 경제적인 문제 생기잖아요. 근데 또 어머니가 경제적인 문제를 자신들한테 의지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엄청난 압박과 스트레스가 자신도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게 너무나 그냥 급격한 공포와 두려움, 숨막힘 이런 공황 발작이 온 거죠. 뭐 그럴 만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찾아오신 거고 자 그러면 이런 배경에서 이렇게 조금 더 들으면서 중간중간에 설명할 것 있으면 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을 찾아왔나요? 되게 뭔가를 벗어나려고 뭔가 성장하고 싶어서 되게 많이 애쓰고 있는 것 좋아요. 그 모습을 보니 미래의 당신 기분 어때요? 기특해요. 좋아요, 좋아요. 직접 말로 좀 편하게 전하시겠어요? 그냥 지금처럼 꾸준히 노력하면 돼. 좋아요. 계속 얘기하세요, 계속. 그냥 지금 내가 지금 너를 보기만 해도 자꾸 미소가 저절로 나와서 너 되게 지금 언니랑 그런 식으로 대화하는 거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갑자기 타임 버튼 눌러서 서로에게 뭐 때문에 화났는지 뭐가 건드려졌는지 서로 그거 대화하는 그거 있잖아. 그거 계속해. 좋아요. 그것도 곧 끝나. 그게 거의 다 왔어. 아하. 둘이
그러려고 계속 붙어 있는 거야. 아하. 서로 건드려주고 서로 바라보고 그 시간 같이 보내려고 엄마가 너 보낸 거야. 너 나중에 엄마한테 진짜 고마워할 거야. 그리고 지금 언니랑 같이 있는 거 너무 힘들잖아. 언니가 너 너무 참견하는 것 같고 사실 너가 언니를 더 사랑해 줘야 돼서 그래. 다시 언니가 뭐라고요? 너가 언니를 더 사랑해 줘야 돼서. 아, 왜 그럴까요? 사실 는 너 때문에 사랑을 못 받고 자랐다고 생각해. 아하. 너가 태어나서 너한테 사랑 다 뺏겼다고 생각해. 근데 걔 자존심이 세서 그거 인정 안 할 거야. 그거 네가 다 안아줘야 돼. 좋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 언니의 마음을 안아줄 수 있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그 마음을 버려야 돼. 사랑을 표면적으로 표현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아, 그걸 그 버려야 마음 된다. 버려. 그냥 그것도 받아들여. 너가 그걸 받아들이면 돼. 자,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그렇게 표면적이라도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너무나 어린 시절부터 결핍과 상처가 컸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위로와 조언을 전하고 싶으세요? 사실 너무 불쌍하고 안타깝긴 한데 그러니까요. 너 사실 여기 올 때 기억 안 나? 너 그러려고 왔잖아. 너 약속하고 왔잖아. 이 사람들 아픈 사람들 네가 다 안아주려고 왔잖아. 아하. 그리고 네가 사랑을 표현받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알고 왔잖아. 네가 그거 괜찮다고 했잖아. 아이고. 사실 너 알잖아. 아는데 너 너무 SNS 많이 봐서 그래. 거기에서 사랑받는 거 받아야 된다. 그거 너무 많이 봐서 네가 스스로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거야. 너 사실 사랑 같은 거 안 받아도 사랑받고 있는 거 알잖아. 그냥 자꾸 욕심 부리지 말고 네 마음 따라가. 좋아요. 또 그리고 여기 올 때 니네 언니 구하러 온 거잖아. 아하. 그 언니랑 어떤 인연이었길래 그럴까요? 언니가 원래 나 되게 많이 도와줬던 존재야. 그랬군요. 그래서 그거 갚아주고 싶어서 네가 선택한 거잖아. 자, 그런데 그 어머니와의 애증도 너무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와의 애증과 인연은 어떤 거였을까요? 엄마는 좀 오래됐어. 왜냐면 너가 기억하기 싫어해서 말을 항상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너 물에 빠져 죽였어. 과거에 이제 전생에? 응. 엄마가 너를 물에 빠뜨려서 죽였는데 너가 올라올 때마다 가슴을 엄청 눌렀어. 근데 너 그때 그러면서도 사랑한다 그랬어. 엄마 다시 올 거라고. 엄마 다시 만나서 엄마가 나 다시 사랑하게 만들 거라고. 그렇게 해서 왔어. 그랬던 거군요. 그래서 엄마가 너한테 너 어렸을 때부터 수영시키고 그랬던 게 더 이번엔 죽지 말라고. 이번엔 물에 빠져도 죽지 말라고 엄마가 더 수영시켰던 거야. 그래서 너 이제 물 좋아하잖아. 너 그런 애야. 너 죽였던 사람도 안을 수 있는 애. 아이고. 너 그래서 그거 검증받고 그거 검증하고 너가 언니 구하겠다고 온 거야. 그랬군요. 자, 여기서 잠깐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고도 감동적인 사연이죠. 그래요. 이제 사실 여기 전생 얘기가 잠깐 나오죠. 아시겠지만 저도 초창기에는 전생 체면만 거의 10년 넘게 했던 사람이에요. 전생 체면만. 이제는 일부러 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이제 가끔 이제 그 상담 중에 아무래도 그 무의식 체면이다 보니까 전생 얘기가 언급이 되고 나올 때가 있죠.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깝고 그러죠.
그 어머니가 전생에 자신을 물에 빠뜨려 죽였던 사이였는데 그 엄마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엄마를 용서하고 나 다시 사랑하게 만들려고 이번 삶에 왔다. 너 그런 아이다. 그리고 그 엄마가 그 시절에 그렇게 물에 빠뜨려 죽였던 그런 상처 때문에 어떤 그 아픔 때문에 이제는 그러지 말라고 수용시켰던, 그래서 물 좋아하게 만들었던. 에휴,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점에서는 원수잖아요, 그죠? 우리 관점에서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엄마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이 언니도 그렇고요. 사실 이제 그런 한강에서 하다 보니까 이 언니하고 사이가 엄청 안 좋았던 거예요. 엄청. 또 이제 이분이 또 동생도 하나 있고, 또 동생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뒤에 나오겠지만, 아무튼 거 끼어 있는 그 형제였고 위아래로 끼어 있었던. 그런데 그 언니마저도 다 그렇게 사랑하게 태어났다.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전생 개념하고 좀 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지금까지 우리는 전생에 그 잘못하고 벌 받고 아니면 착한 거 하면 그대로 보상받고, 근데 그런 거랑은 좀 틀리지 않나요? 그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려고 하는 게 그래요. 이게 그래서 그 어떤 진정한 사랑이, 그 괴로움 속에도 진정한 사랑이 있다는 거. 그래요. 이런 거죠. 영혼의 차원에서는 모든 사람, 모든 존재가 다 사랑이고 완벽하고 모두가 선이고 완벽한 존재들인데 그 안에서는 체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나는 무언가 용서하고 싶은 걸 체험하고 싶은데, 용서해 주는 걸 체험하고 싶은데 그 어디에도 용서를 해줄 영혼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다 완벽하고 이상적이고 선하고. 그래서 나 용서를 체험하고 싶은데 이제 상대 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네가 용서를 체험할 수 있게 내가 너를 그 역할을 해줄게. 그러려면 내가 너를 아프게 해야 되잖아. 그걸 받을 수 있겠니? 그래, 난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약속을 하고 온다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내용들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또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그 과정이 참 쉽지는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과정을 거쳐온 현재까지 에게 칭찬해주고 싶은 것도 정말 많을 거예요. 어떤 점 칭찬해주고 싶으세요? 또 그렇게 미움받아도 미워하지 않은 거. 또 그렇게 사람들한테 미움 많이 받았는데 사람들 증오하지 않은 거. 물론 너는 사람들 너무 싫다고 혐오한다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기 싫다고 도망갔는데 너 그래도 사람 미워하지 않았어. 사람 해치지 않았어. 그거면 됐어. 좋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주길 바래요? 밝게. 밝게. 네 가슴 다 열고. 너 한 번 열었잖아. 너 전생에 가슴 열었잖아. 다 열었잖아. 너 이럴 거면 왜 기억 다 지운다 그랬어. 한 번 다 열어서 머리도 밀면서까지 열었잖아. 그렇게 다 안았잖아. 그렇게 다 안아놓고 너가 다시 평범한 삶 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랑 더 가까이서, 다른 사람들 더 가까이서 다 안아주고 싶다고 온 거잖아. 그렇군요. 그래요. 이 한 번 열었다, 가슴을 열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뭔가를 보여주는데 제가 있는데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가운데가 텅 비었어요. 텅 비었어요. 좋아요. 어떤 상태에 있는 걸로 말하는 걸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그 안에 사랑으로 채우는 거. 좋아요. 그 안에 사랑으로 채우고, 사랑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 채워진 사랑 웅덩이 속으로 사람들을 안아. 사람들이 그 사랑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냥 가득 채운 후에 그곳으로 사랑을 빠뜨려. 사랑은 나누는 게 아니야. 그냥
내 사랑 안에 그들을 빠뜨리는 거야. 아, 그러면 그 사람들도 사랑을 채워서 나가면 또 그 자기 안에 사랑의 물에 다시 다른 사람을 빠뜨릴 거야. 좋아요. 자, 여기 너무 좋은 말이라서 잠깐 끌어가도록 할게요. 너무나 아름다운 표현 아닌가요? 사랑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내 사랑 안에 이렇게 빠뜨리는 거다. 그 이제 여기 이제 시작이 뭔가 이렇게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이런 경험을 참 많이들 하세요. 이 상태에서는 뭔가 그렇게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느낌으로 또 이미지나 상징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경우가 참 많죠. 그거를 이제 자신의 느낌으로 자신의 언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일종의 한 번의 번역을 거치는 거죠. 그 어떤 메시지를.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이런 메시지를 들으실 때 어차피 그 이미지와 상징을 한번 그 사람의 언어로 번역해서 나눈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걸 감안해서 들어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약간의 지엽적인 차이가 생기긴 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보여주는 게 뭔가 가운데 텅 비어있는 거기에다가 사랑을 채우고 그 사랑 안에 사람을 빠뜨리는 거다. 혹시 여러분들 그 옛날 영화긴 한데 그 달마야 놀자라는 영화에 참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조폭들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산에 절에 숨어 들어간 거죠. 숨어 들어갔는데 거기서 그 어떤 그 스님들의 그 수련을 하는 뭐 체험을 하는 뭐 그런 내용인데 거기서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그 조폭들과 이제 스님들을 경쟁을 시키죠. 큰 스님이 밑 빠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면 그 사람 쪽을 들어주겠다. 뜻을 따라주겠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물 부어도 이게 뭐 물이 찰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조폭들이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저기 우물에 빠뜨리자. 항아리를 통째로 그 냇가에 빠뜨려 버리죠. 그러니까 항아리가 냇가에 잠겨 버린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 항아리에 물이 차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쪽이 승리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이때 떠올랐어요. 저는 그런 거예요. 사랑을 채운다는 건 그런 겁니다. 사랑을 채운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말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걸 너무 작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이렇게 나눠주고. 근데 우리는 나는 받은 사랑이 없는데? 나는 받은 사랑이 없는데? 내가 받은 사랑이 없는데 내가 뭘 줘? 뭘 나눠줘? 나 줄 사랑이 없는데?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정말 그 전쟁터에서 내 팔다리가 다 잘리고 정말 내가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내 옆에 그 아이에게 먹을 거 하나 내가 못 먹더라도 내가 그런 상황이라도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나눠주던 사랑이 있습니다.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근데 상처가 너무 크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 못하죠. 난 받은 게 없는데. 난 받은 게 없는데. 나 받은 게 없어서 더 받아야 되는데. 내가 노를 나눠줘. 나 줄 사람 없어. 그런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무한한 사랑이 있어요. 단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을 뿐이죠. 그걸 이 부분에서 설명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받은 걸 나눠주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가득한 사랑을 그 사랑을 빠뜨리는 거죠. 너무 멋진 표현이라서 잠깐 좀 끊어봤습니다. 또 계속 이어갈게요. 자, 그런데 지금 정작 현재 씨는 오랫동안 공황장애로 마음이 너무나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가 너무 내 말을 안 들으니까 아하, 맨날 얘기하는 너 기억 안 나? 너 초등학교 때 내가 너한테 말 얼마나 걸었는데 나랑 대화도 했잖아. 근데 다시 얘기를 안 듣더라. 좋아요. 그래서 너 되게 몸 아프게 했어. 너 너 걸어 다니지 못하게 내가 너 발에도 막 아프게 하고 근데도 안 듣더라고. 그래서 방법이 없었어. 네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이. 너 지금 발 안 아프잖아. 너 맨날 발 아파서 고생했던 거 기억나지? 내가 너 걸어 다니지도 못하게 했어. 나쁘게 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말을 걸어주시고 지혜를 전해주시는 당신은 누구신가요? 나? 그래요. 어떤 역할을 주시나요? 그냥 항상 지켜봐. 좋아요. 라엘? 라엘? 라엘. 라엘.
당신의 이름인가요? 응. 라엘. 좋아요. 자, 그러면 당신을 더 자주 만나고 교감하고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항상 같이 있어. 음흠. 너 나랑 직접적으로 얘기하려면 명상해. 우리 맨날 명상하면 얘기하잖아. 명상해. 좋아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음, 돈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 너가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면 너에게 들어가는 돈, 너가 해결하지 못하면 되게 불안해하는데 괜찮아. 왜냐면 네가 할 일은 따로 있어. 좋아요. 너가 주변에 도움 받아도 돼. 왜냐면 너 그들에게 충분히 도와서 그들이 너 돕고 싶어서 옆에 있는 거야. 그래서 너는 그거 도움 받고 네가 할 일을 하면 돼. 좋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제 우리 이제 일이나 진로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너가 하고 싶은 거? 너 좋아요. 지금 욕심이 많아? 음, 너 사실 그런 사람들을 포용하는 역할도 하고 싶고 작업도 하고 싶고 근데 왜 자꾸 그걸 두 개로 나누지? 사실 그게 하나인데 너는 작업을 하면서 사랑을 키우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얻는 거야. 그냥 너는 같이 하면 돼. 좋아요. 그래요. 그런데 정작 얼마 전에 그 상담을 직접 해보니까 너무 좀 소진이 많이 되는 느낌이었나 봐요. 두려움도 크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말 해주시고 싶으세요? 돈의 개념 때문에. 돈? 응. 아, 너가 그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들한테 돈을 받았잖아. 음, 그 사람들이 돈을 적게 줬건 많이 줬건 너가 그 받았다는 부담감 때문에 그 사람들이 너한테 100 중에 10만 줬는데도 너는 그 사람한테 120을 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만족 못할까 봐. 아하, 왜냐면 너는 책임감이 너무 강해. 음, 그 사람들이 만족할 때까지 해주고 싶어. 만족하지 않으면 미안해. 근데 그 책임감이 너를 계속 일으켜 세울 거야. 그거를 버리지는 마. 힘들더라도 그게 너의 원료니까 그냥 계속 힘들더라도 조금만 지치겠지만 조금 힘내서 하고 돈 받는 게 책임감이 들고 힘들면 돈 받지 마. 그냥 그렇게 받고 돈 받고 하면 너가 두려움에 책임감에 그러면 너가 다시 갇혀. 내 목소리 못 들어. 그냥 돈 안 받아도 되니까. 너 어차피 네가 돈 안 벌어도 너 도와줄 사람 계속 나타나. 너 그러려고 왔어. 그래요. 어쨌든 바로 지금 독립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저절로 돼. 좋아요. 너가 경제적인 거에 되게 자꾸 집착하는 게 엄마한테 잘해주고 싶어서. 좋아요. 자꾸 이번 생에 배운 거. 돈으로 뭔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네가 그거 배워서 그래. 좋아요. 사실 엄마 돈 많아. 아하. 엄마 아빠 그냥 너 도움 없이도 죽을 때까지 잘 살아. 아휴 너무 걱정이 많다. 바로 그 점이에요. 자, 그 잠깐 여기서 끊어가면은요. 일단 여기 그 돈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정말 많이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다 돈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또 두 분이 이혼하시고 또 그런 어머님을 또 이제 본인이 또 경제적으로 좀 책임지면서 또 그 스트레스를 떠안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강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또 그 아버지 역시도 이번에 상담의 앞부분에 잘려 있는데 이 아버지 역시 그냥 그 돈 버는 거에만 돈 버는 것만 다 하면 자신의 의무를 다 한다는 좀 그런 그래서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분에게 있어서 경험했던 사랑은 다 그 돈이었던 거예요. 돈으로 뭘 해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분이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그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그렇게 신경 쓰이고 또 어머니에 대해서도 그렇게. 그러니까 이만큼 걱정할 거 이만큼 걱정이 되는 거죠.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그 공황장애 얘기도 뭔가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잖아. 그 내면의 자아겠죠. 이렇게 자꾸 말하는데 안 들으니까 발 아프게 했지 않냐. 그래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삶에 신호가 오면 자꾸 엉뚱한 데를 봐요. 우리의 내면의 자아는 수호천사는 늘 이렇게 신호를 주고 있는데 그 신호를 받으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보지 않으면 자꾸 보게 만드는 신호를 주게 만들죠. 뒤에 나오는 파동이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걱정하는 얘기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너만 봐. 좋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작 본인을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익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것부터 해보라고 권하고 싶으세요? 주변에 눈치 봐서 이거는 해야 되니까 라고 하지 말고 너 하고 맞아. 사실 리워드 없이 그렇게 버티는 것도 힘들긴 해. 근데 자꾸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놔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냥 정말 신나게 작업하고 그냥 너 공부하고 싶은 거 있잖아. 그거 해. 좋아요. 그거 해도 돼. 너 그래. 그거 해야 돼. 너 그거 해야지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어. 좋아요. 자, 이제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에겐 앞으로 어떤 조언을 미리 해두고 싶으세요? 좋아. 걱정하지 마. 좋아요. 사실 너가 첫 번째 강아지 보내고 지금 두 번째 강아지한테 책임감 때문에 얘한테 못해줬던 그 책임감, 그 미안함 얘한테 다 쏟고 있잖아. 그거 좋아, 좋은데 얘 차고 넘치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도 걔 알아. 그리고 걔 너랑 똑같아서 걔도 혼자만의 시간이 좀 필요하대. 응. 그러니까 너 네 일 해. 너 공부해. 좋아요, 좋아요. 응. 자,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인간관계는 어떻게 보려고 하고 싶으세요? 네 일을 하고 있으면 너랑 같이 갈 동료들이 너에게 와. 너가 지금 하고 싶은 일, 너가 지금 해야 하는 일, 그게 뭐냐면 그게 뭐지? 좋아요. 그 공부해. 그냥 공부.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네가 준비하고 있어. 음흠. 너랑 같이 가려고, 너 이끌어주려고. 네가 너한테 도움받은 게 너무 많아서 너무 고마워해. 그래서 걔는 어떻게든 너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해. 좋아요. 그리고 지금 남동생과의 관계도 좀 소원해졌던 것 같아요. 그럼 남동생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걔는 걔밖에 몰라. 걔는 너한테 관심이 없고 너랑 거리감이 생긴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그래. 아직 어려. 너무 어려. 좋아요. 너무 따뜻한 영혼이야. 좋아요. 따뜻한 영혼이라는 게 갓 태어나서 너무 뭐라 그래. 이게 뭔 말이지? 약간 피덩이 같은 그런 영혼이야. 좋아요. 그래서 아직 자기가 육체가 있다는 게 너무 신났어. 그래요. 뭔가 이렇게 좀 갓 태어난 영혼과 좀 성숙한 영혼의 차이가 있나 봐요? 갓 태어난 영혼들이 이제 성숙하게 성장하기를 우리가 이끌어주는 좋아요. 걔네들이 잘 성장해야 더 활력도 넘치고 이 우주? 지구? 무슨 공간이지? 이 공간에 에너지를 더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존재들이야, 걔네는. 좋아요. 사람들이 그래. 어린 영혼이라고 말으로 보고. 근데 정말로 귀한 존재들이야, 걔네는. 걔네는 정말 앞으로 꿈나무들 같은 존재들이야. 너가 사람들이 그런 시각들을 바꿀 수 있게 네가 손써야 돼. 앞장서야 돼. 그런 사람들이 성숙한 영혼들이 쟤는 영혼이 어려.
이렇게 무시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을 다치지 않게 잘 이끌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역할이라는 거 너가 얘기해줘야 돼. 좋아요. 그들을 소중히 다뤄줘야 된다라는 거.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좀 끊어가도록 할게요. 특히 이제 그 마지막에 그 좀 어린 영혼과 성숙한 영혼에 대한 얘기가 좀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일단 그리고 또 그 앞에 그 지금 강아지에 대해서 너무나 그 이전 강아지에 대해서 좀 뭐랄까 좀 죄책감 때문에 지금 강아지에 너무나 이렇게 신경을 쓰게 되는, 그런데 그 강아지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 사랑은 이제 차고 넘친다. 그래요. 제가 이제 상담하면서 이렇게 반려동물 때문에 그 반려동물을 떠나보내고 그 자책감과 그 상실감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궁금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떠나간 반려동물과 영혼도 만날 수 있냐? 예, 충분히 가능하죠. 너무나 간단한 일이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상담 앞부분에 좀 진행이 되거든요. 앞부분 내용은 개인적인 내용에 많아서 제가 공개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좀 가려져 있는데, 그분들의 정서가 참 그래요. 뭐랄까, 너무나 그 마지막에 그 힘든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그때 내가 뭔가 더 해줄 수 있는데 내가 귀찮아서 안 했다가 그것 때문에 그 강아지가 그 동물이 죽었다든가 뭐 이럴 때, 그 굉장히 가슴에 많이 아파하시죠. 혹시 그 점 때문에 나를 원망할까봐. 네, 생각보다 그런 거 원망하는 것보다 오히려 함께 있던 소중한 시간을 더 행복하게 기억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면 그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너무 거기에 의무감과 책임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도의적인 생명으로서의 책임은 다해야겠죠.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어린 영혼들, 이런 개념이 참 재미있는 개념인데, 사실 그래요. 왜 오히려 그런 것도 있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삶이 순탄한데 내 삶은 이렇게 힘들지? 그게 어찌 보면 그 사람이 영혼이 어려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니 그 아직 걷지도 못하는 유치원생들을 전쟁터에 내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군대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유치원생들한테 대학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처음 내려갈 때 그런 영혼들한테는 조금 쉬운 삶을 보내주기도 하지 않을까요? 제 상상이지만 그런 차이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쉽게 살아? 이거 불공평하지 않아?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 나 이렇게 괴로워? 근데 역설적으로 그런 사람이 더 오래된 그 고차원의 영혼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 제가 예전 초창기에 올렸던 불행한 영혼들의 비밀이라는 거기에서 굉장히 높은 차원의 수준을 올라간 영혼들이 다음 생을 선택할 때 일부러 고통이 예견된 삶을 선택하더라. 왜? 그래야 뭔가 그 내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 자신 있으니까.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전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꼭 전할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세요? 다들 잘 살고 있어. 그냥 다들 자기의 내면의 목소리대로 살면 돼. 아휴, 그냥 이런 사회적 이슈들, 언론에서 얘기하고 그런 것들 휩쓸리는 사람들도 있고 휩쓸리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도 그들이 겪어야 할 거고, 그게 나쁘다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냥 휩쓸리면 휩쓸리는 날엔 다 이유가 있으니까 그냥 그 내면대로만 따라가면 돼. 하지만 내가 하기 싫은 거에 대해서 억지로 내 감정을 누르면서 하지 마. 그게 병이 돼. 그게 아파. 그래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얼마 전에 시청에서 어떤 자동차가 급발진해서 안타까운 사람들이 희생당한 일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을 예를 들었을 때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좀 전하고 싶으세요? 같이 마음 아파해줘야 돼. 사실 그 영혼들, 그 운전자, 그 영혼들도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한 거야. 아이고. 그 사람들이 빨리 떠나서 다시 아름다운 영으로 올 수 있게끔. 그 사람들이 선택해서 그걸 선택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모든 거엔 좋고 나쁨이 없어. 그냥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와요. 그런데 막상 이 당한 유가족들은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이 유가족들에게는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세요? 대단하다. 그런 용감한 영혼들을 옆에서 같이 지켜보고 돌봤던 너네 가족들. 간 아이들은 되게 용감한 아이들이야. 어떤 차원에서 그럴까요? 자기가 희생될 걸 알면서도 걔는 거길 갔어. 의식은 모를지 모르지만 걔는 다 알고 있었어. 걔는 알고 거길 간 거야. 알면서도 갔고 그 희생을 걔네는 용감하게 선택해서 했어. 근데 너는 그런 애들을 선택해서 가족으로 왔잖아. 아하. 너네도 대단한 거야. 그런 아픔까지도 감내할 마음으로 온 거야, 너네. 진짜 용감한 애들이야. 사실 세상에 나쁜 건 없어. 나쁘게 보면 나쁜 거고 좋게 보면 좋은 거고. 그냥 너네들이 대단하다는 걸 스스로 알고 그 더 강한 에너지로, 그 더 대단하고 포용력 넓은 에너지로 다른 사람들도 안아줘. 그래요. 사실 이 상담이 7월 달에 있었던 상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일 지금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바로 그 시청역에 있었던 급발진 사고였죠.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이 허무하게, 소위 말해서 죄 없는 무고한 사람들이 너무나 허무하게 떠난 그런 사건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건을 겪게 되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무슨 죄를 졌길래, 저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늘은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이렇게 당한 사람들은 내가 무슨 전생에 죄를 졌길래, 그리고 그 유가족들마저도 그렇죠. 너무나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이럴 때는 정말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분노와 슬픔과 자책과 정말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여기도 나오지만 다 용감한 영혼들이다. 용감한 영혼들이고 그런 것들을 선택한 거다. 이게 앞부분에 그 이분이 본인의 전생에 어머니가 자신을 물에 빠뜨려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번 삶을 선택한 것처럼, 다시 그 엄마를 선택한 것처럼, 이 영혼들이 때로는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오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관점에선 참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다시 그 신관하는 이야기 시리즈를 다시 좀 읽고 있는데, 거기 늘 강조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어떤 영혼도 본인이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반대로 이 영혼이 몸을 떠나기로 마음먹으면 그 어떤 것도 그걸 막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이 영혼이 원치 않는 죽음을 당할 수 없다.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죽음은 너무나 끔찍한 일이고 불행한 일이고 가장 두려운 일이죠. 근데 저쪽 차원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잠시 우리가 상태를 변화해가는 그냥 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고. 그래서 저쪽 세계에서 그런 말이 있다고 하더래요. 이 땅에서의 장례식장은 저쪽 땅에서의 생일이다. 왜? 이 영혼이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신관하는 이야기 책에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절대로 죽음을 슬퍼하지 마라. 누가 죽었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라. 단 그 사람이 다시 만날 수 없게 돼서 그 이별은 슬퍼할 수 있다. 그건 슬퍼해라. 하지만 죽었다는 이유로 슬퍼하지 마라. 이런 말까지 나와요. 그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자살해도 되나? 그런 건 절대 아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불행한 일인 것 같지만 영혼의 차원에서는 다 큰 차원에서 무언가 체험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서
늘 나오는 말이 판단하지 마라. 남을 그래서 쉽게 판단하지 마라. 다른 그 메시지에서는 범죄자조차도 판단하지 마라. 왜? 너희들도 전생에 다 그런 범죄자였다. 너희들도 전생에 다 그런 살인자였고 강간범죄였다. 근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려고 그러냐. 다 너희들도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다. 우리가 생각해 보통 전생에 그런 죄를 지으면 다 벌받고 지옥에 갈 것 같잖아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거쳐야 될, 경험해야 될 과정인데 거기에 그래서 좋고 나쁨이 없다. 자, 그래서 좀 더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행할게요. 그 아까 이런 사회적인 이슈에 휩쓸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아하. 나의 심지를 잡지 않고 자꾸 나를 미워하는 사람. 아하. 나 자신을. 내가 나 자신이 소중한 걸 알면 그 얘기를 들어도 휩쓸리지 않아. 근데 그것도 과정이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봐야 내가 나를 사랑했을 때 더 깊이 느끼니까. 그것도 다 과정이라서 그것도 나쁘다고 할 수 없어. 휩쓸리는 것도 과정이야. 좋아요. 그래요. 근데 유독 한국 사람들 이런 거에 더 많이 휩쓸리는 것 같아요. 이런 한국 사람들과 저렴한 따로 없어요? 한국 사람이라고 특별히 다르지 않아. 좋아요. 어느 나라에나 휩쓸린 사람들은 그 무리를 이루어. 그리고 이쪽에 여기 뭐라지 지도를 보여주면서 여기를 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의 에너지가 파동의 에너지가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아, 변하고 있어. 좋아요. 그렇게 휩쓸리는 게 많은 만큼 깨어나고 있는 사람들도 진짜 많아. 아하. 파동의 에너지는 이제 한국으로 넘어왔어. 아하. 어, 이 파동은 어디서 시작된 걸까요? 밖에서 밖에서? 지구 우주 밖? 아, 근데 그게 너네가 파동을 타기 시작해서 언어? 문자? 그 파동이 언어에 실릴 거야. 파동이 언어에 실려서 퍼져나가는 거야. 미국도 그랬어. 미국도 처음에 거기서 파동이 일어서 언어를 통해서 퍼져나가고 한국도 그 파동이 왔어. 미국 때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그냥 거기에 진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사람들이 더 깨어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우리의 힘을 필요로 하는 사람도 점점 더 많아질 거야. 좋아요. 준비해야 돼. 이 파동을 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몸이 아플 수도 있어. 아, 왜 그럴까요? 이 파장을 거부하면. 아, 이 파장을 거부하면 몸이 아플 수도 있어. 방금 너가 그랬잖아, 이번에. 사실 얘가 얼마 전에 두드러기랑 몸에 가려움으로 고생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나랑 잘 소통하다가 이 파장 잘 타다가 독립하면서 엄마랑 트러블이 있으면서 갑자기 움츠러들었어. 갑자기 너가 모든 게 겁이 났는지 막 모든 파장을 거부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 파동에 너의 주파수를 맞추지 못해서 몸에서 막 가렵고 두드러기가 나고 그걸로 고생한 거야. 좋아요. 자, 그러면 이 파동을 받아들인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파동을 탄다는 거. 나를 믿는 거. 나가 누굴까요? 자기 자신. 아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면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죠. 그냥 너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그러면 돼. 좋아요. 자, 근데 그 파동이 한국으로 오고 있다고요? 아니, 한국에서 진동하고 한국에서? 아, 진동이 시작됐어. 한국에서부터 출발해. 좋아요. 자, 그러면 이 파동을 한국이 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 음흠. 감당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고 감당을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떤 일? 많은 사람들이 아플지도 몰라. 아이고, 그냥 그렇군요. 사건 사고가 많이 날지도 모르고 음, 사람들 사고도 많이 날 거고. 근데 걱정 안 해도 돼. 음, 이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음, 그냥 영혼의 순환이 일어나는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야. 음, 그냥 에너지적으로 순환이 일어나는 거라. 좋아요. 근데 너무 걱정이 많다,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뭐 경제적으로나 혹시나 또 전쟁이 나지 않을까, 또 수많은 갈등들 너무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걱정하는 한국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그런 걱정해도 어차피 안 바뀌어. 음, 그 걱정을 바꾸고 싶으면 나를 봐. 그게 더 효율적이고 그게 더 현실적으로 눈앞에 펼쳐지게 만드는 거야.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런 파동과 변화를 대비하는 개인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준비, 이미 타서 준비 대비할 게 없어. 이미 같이 일렁이고 있어, 우리는. 그래요. 그러면 이 파동은 어디를 향하는 걸까요? 모든 곳. 모든 거. 좋아요. 왜 하필 한국에서 시작된 걸까요? 그냥 시기가 그런 거야. 시기가 그렇군요. 그러면 혹시 이런 파동이 아까 지도를 보여줬다고 했는데 혹시 통일과도 관련된 파동일까요? 통일과 1대1로 직접 연결됐기보다는 음흠. 맞아. 이게 에너지적으로 한번 순환이 일어나면서 섞여. 북한과 남한의 에너지가 섞이는 날이 올 거야. 아, 머지 않았어. 음, 그냥 에너지가 통합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에너지가 통합이 되는 상황에서 물질적으로 고착화돼 있는 에너지들이 깨지겠지. 그게 깨질 때 일어나는 사건 사고가 될 수도 있고 전쟁이 될 수도 있고 에너지가 깨져서 오는 변화일 뿐이야. 근데 그 남한과 북한 에너지는 섞여. 섞이면 좋은 건가요? 좋고 나쁘고가 어딨어. 어떤 변화가 오게 될까요? 어떤 변화? 그런 변화들이 잘 진행이 된다면? 많이 깨어나. 음흠.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 좋아요. 점점 더 알게 될 거야. 그냥 무엇을?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걸. 음,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그게 이번 에너지 순환의 파동의 큰 이슈야. 그렇군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오늘 이 해설 방송을 하긴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지금 댓글에도 보니까 그 지난번에 들었던 내용인데 다시 들으니 느낌이 새롭다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제 우리 오혜진이 같은 경우는 이 채널 알게 되었을 때 알게 되고 삶을 살 때 어려운 일을 당해도 화가 안 나요.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는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억울한 일을 당하면 자꾸 화가 나죠. 내가 왜 이런 일 당해야 돼? 받아들이기 싫죠. 근데 이 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겠구나. 나에게 필요한 뭔가 있겠구나. 그런 차원에서 흘러가게 놔버릴 수가 있죠. 놓아버린다는 거 이런 거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맞아요. 우주가 나에게 왜 이런 판을 깔아줬을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맞아요. 너무 정확히 이해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 파동에 대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파동이 지금 한국에서 시작되었고 이미 파동이 타고 있고 일렁이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될 거다? 수많은 사건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심지어 몸이 아픈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사건 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근데 거기에 좋고 나쁨이 없다. 자, 이 영상 올리고 바로 엊그제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죠? 참,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답답하고
좀 어이없고 기가 막히고 많이들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한 걸음 떨어져 보자고요. 한 걸음 떨어져서 지금 여기에도 우리 한국 사람 너무 휩쓸리기를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휩쓸리기를 잘한다. 휩쓸리지 말고 잠깐 한 걸음 떨어져 보자고요. 떨어져서 휩쓸려서 거기에 휩쓸려 어디 떠내려가지 말고 일단 좀 떨어져서 보자는 겁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이 현상을 크게 보자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바로 우리나라가 무언가 파동을 타기 시작하던 너무나 중요한 증거일 것 같아서 그래요. 정말 상상이라도 했었던 일인가요? 평소라면 정말 상상 없었던 일이 갑자기 덕 하고 틀어지고, 그죠? 또 갑자기 막 이렇게 다시 반전이 되고, 살면서 한 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이 지금 막 연달아 막 터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런 겁니다. 뭔가 어떤 이런 뭘까 탑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서는 뭔가가 이렇게 섞이기 쉽지가 않죠. 그 상태가 변하지 않아요. 소위 말해서 그 계층 구조가 바뀌는 건 별 없죠. 그 자기 자리에서 그렇게 그냥 삶을 살아도 이게 갑자기 막 바뀌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걸 우리는 안정된 상태라고 하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갑자기 큰 충격이 와서 흔들리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있던 것들이 막 자리를 떠나서 섞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밑에 있는 사람이 올라가기도 하고 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오기도 하고 이걸 우리 난세라고도 하는데 바로 이런 난세에 순간 어떤 영웅이 탄생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그 총맞던 사람이 바닥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역동적인 상황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있고요. 바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엄청난 파동을 타고 있구나. 바로 이 점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최근에 통일 관련 영상도 많이 올렸는데 바로 이런 맥락인 겁니다. 지금까지는 굉장히 안정된 상태였던 거예요. 너무나 안정되어 있어서 고착이 되어 있고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고 아주 공고해 보였던 일들이 이제 뭔가 이렇게 파동을 타고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상상도 못한 일이 막 터져지기 시작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파도가 몰려오면 대비를 해야죠. 그렇죠? 갑자기 하고 있다 갑자기 파도를 턱 맞으면 충격이 크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다음 파도가 올까? 어떤 파도가 올까?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런 상태에서는 맞아도 충격을 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그런 격동기에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파동이라는 게 제가 이제 아까 신가 나누는 이야기를 다시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파동이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와요. 모든 것은 파동이다. 진동이다. 모든 것은 파동이다. 원자에서도 진동이 있고 모든 것들이 파동이다. 모든 것들이 에너지고 파동이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그 우주는 99%가 공하잖아요. 그 원자도 보면 원자도 99%는 빈 공간이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우리의 몸의 99%는 빈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물질 있는 것처럼 환상인 거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에너지가 이렇게 몰려 있으면서 물질처럼 보이는 것이고 이렇게 부딪혀도 느껴지는 것이고 자 그래서 어쨌든 그 우주 만물이 파동인데 이런 파동이 때로는 어떤 것에 밀집되기도 하잖아요. 밀집되기 시작하면 그 파동이 더 크게 타기 시작할 것이고 지금 그 시점이 우리나라가 왔다는 거죠. 그것이 좋은 쪽으로 갈지 나쁜 쪽으로 갈지는 이제 그 파동을 타고 있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게 나쁜 게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일단은 이 파동이 왔다는 거를 인지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 역사의 급변기에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는 거. 이런 상태에서는 이렇게 흔들리는 탑이 이쪽으로 떨어질지 저쪽으로 떨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대신 준비해야죠. 준비해야죠. 그리고 또 여기 보이지 않는 것.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런 것들은 그 파동 위에 떠는 물결이라는 겁니다. 표면. 이 물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자는 겁니다. 그걸 보자는 거예요. 이게 좋은지 나쁜 건지 선인지 악인지 이런 거 평가하고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삶의 격변기가 왜 오고 있는 건지 그러면 이걸 어떤 쪽으로 우리는 우리의 뜻을 몰아가야 하는지 그걸 생각하자는 차원인 겁니다.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이 파동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걱정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이거 걱정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나를 들여다봐야 된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들여다봐야 된다.
태풍이 지나가도 우리가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피해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온 세상이 날아가는 그런 피해를 겪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약속 잡았는데 놀러 못 가겠네, 이 정도 피해일 수도 있고. 그 태풍이란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태풍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줬고 그 삶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체험하고 깨닫기를 바라는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진정 의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어도 나는 바꿀 수 있잖아요. 이 나를 통해서만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에너지를 밖으로만 쏟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휩쓸려간 사람들이 뭐다?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 나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 내 안이 텅 비었으니까 자꾸 바람을 불고 휩쓸려가는 거예요. 이리저리. 그리고 또 그걸 이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정치인들. 우리는 또 그 정치인한테 이용당한 줄은 모르고 또 휩쓸려 다니죠. 그래서 이럴수록 이 사태의 본질과 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지 그 명확한 관점을 가지고 그 과정에서 내 안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좀 더 듣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요. 자, 그런 차원에서 혹시 우리 씨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일원 중 하나, 일꾼 중 하나. 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끔 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거야. 좋아요. 그래서 가 온 거야. 가 보는 것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잖아. 또 제일 가까이 있어. 너가 이끌어야 할. 그래서 온 거야, 걔도. 좋아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이끌어는 게 잘 잘하는 걸까요? 네가 제일 답답해하는 거네. 어떤 시작부터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너가 할 일은 지금 내가 아까 말한 공부해. 공부하면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할 일이 있는데 네가 할 일은 그게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거야. 응? 그게 사람하고 그게 일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 그 사람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게끔 끌어들이는 네가 중간자 역할을 해. 그 사람들이 너에게 부탁을 할 수도 있고 아픈 사람들이 너에게 직접 올 수도 있어. 좋아요. 그런 사람들 1명, 2명 들어가면 그게 너의 역할이야. 이 보이지 않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걸까요? 에너지, 진동하는 주파수. 좋아요. 자, 어떤 사람들이 이런 걸 볼 수 있고 먼저 알아볼 수 있을까요? 먼저 알아봐. 이런 걸 볼 수 있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은 볼 수 있어. 좋아요. 이거는 누군가에게 특별히 내려지는 재능이 아니라 원래 모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야. 모두에게 있는 그냥 타고난 능력. 근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타고난 능력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걸까요? 믿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도 없고 에너지에 대한 믿음도 없으니까. 보이는 게 다라고 믿으니까. 자,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또 소위 말해서 정신 나갔다, 뜬구름 잡는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찍대가 아닌 거야. 그들도 계속 그런 에너지를 막고 부정하고 거부하면 그들에게 이슈가 나타날 거야. 그래서 몸이 아프던가 누가 다치던가. 좋아요. 자, 그러면 만약에 자신이 이런 걸 거부하고 있다는 걸 자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각? 내가 뭔가를 거부하고 파동을 타지 않고 있구나, 막고 있구나, 믿지 않고 있구나 자각하려면? 감정을 따라가. 감정이 가장 좋은 너의 안내자야. 마음이 답답하다 싶으면 잘못된 길? 뭔가 거부하는 순간에 도달한 거야. 항상 마음이 편안하고 열정이 넘치고 그러면 그게 네가 잘 가고 있다는 증거야. 좋아요. 이렇게 막히는 답답함을 느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멈춰.
네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멈춰. 음, 그리고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 내면을 들여다봐. 그러면 네가 진짜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아니면 너의 죄책감이 될 수도 있고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억지로 하고 있는 거야. 좋아요. 자, 만약에 이런 걸 억지로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멈추고 너의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게 제일 좋겠지만 보통 그러지 않을 거야. 보통 사람들은 고집을 부릴 거고 어딘가 이상이 생겼을 때 멈출 거야. 그래도 그때라도 멈출 수 있으면 괜찮아. 좋아요. 자, 그런 차원에서 혹시 이렇게 상담하고 자, 여기 너무 좋은 말들이 나왔죠? 이런 것들을 자각하려면 내가 이 흐름을 타고 있는지 타고 있지 않은지 자각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감정을 따라가라. 감정을 따라가라. 최근에 이 감정에 대해 강조하는 메시지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정말 이 감정이라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영혼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언어가 바로 이 감정인 것 같아서 그렇고, 실제로 이 감정 때문에 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체험이 감정이잖아요. 감정 없이 체험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체험은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을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은 아이디어다. 결국 좀 더 말하면 네 영혼의 소리를 들어라. 영혼을 따라라. 가슴의 소리를 들어라. 가슴을 따라라. 다 이 얘기잖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감정을 따라가라. 뭔가 이 감정을 따라가는데 자꾸 마음이 답답해진다. 그럼 뭐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다. 내면을 들여다봐라. 이 얘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이 시국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서 그래요. 뭔가 내가 답답하다는 건 내가 진짜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죄책감이나 억지로 하고 있는 걸 수 있다. 바로 이것들. 바로 이것들. 우리의 영혼은 늘 우리에게 신호를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 신호를 무시하고 자꾸 밖에 있는 신호를 따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꾸 답답하고 뭔가가 막히고 뭔가 생각지 않은 일이 터지거나 몸이 아파지거나 이상한 일이 생기거나. 왜? 너 지금 그쪽으로 갈 상황이 아니야. 신호 준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정작 그 신호 받고 왜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엉망진창이지? 나 저기 가야 되는데 불평하죠. 그럴수록 내 안으로 신호를 돌려낸다는 겁니다. 내 안으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그 공간에 아주 그 땅만 쫓고 있는 새가 여기 막 어느 쪽에 모이가 많이 있는지 가장 효율적으로 가서 찾는 방법은 두 가지 전략이 있죠. 계속 걸어 다니면서 그 주위를 하나씩 쫓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날아가서 한번 쪼고 날아가서 또 한번 쪼고, 이런 식으로 크게 움직이는, 걸어서 찾는 방법과 크게 이렇게 찍는 방법, 이 가지가 있는데, 당연하겠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이 공간을 다 검색해서 가장 중요한 그 모이가 있는 곳을 찾아내는 방법은 두 가지를 다 쓰는 거예요. 한 번씩 멀리 날 때도 있는 거고, 때로는 내 주위를 집중적으로 쫓을 때도 있는 거고, 이 두 가지 전략을 조합을 해야지만 가장 효율적으로 이걸 달성할 수가 있죠. 바로 우리 삶이 그럴 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어떤 그 하나의 목표나 사명을 가지고 아주 집중적으로 이렇게 집중할 때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그냥 앞만 보고 달 때도 있고, 때로는 계속 가다 보니까 뭐가 잘 안 되네? 뭐지? 그럼 잠시 멈춰서 주위를 돌아보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다? 바로 그 멀리 가장 보는 시각이 바로 나의 가장 깊은 곳을 보는 게 가장 멀리 보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제일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파동을 제대로 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선 내 안을 들여다봐라. 거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 마저 듣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전할 만한 따로 없을까요? 너도 일꾼 중 하나야. 지치지 않아야 돼. 근데 지금 많이 에너지가 소진이 돼 있어. 물론 아직은 견딜 수 있어. 근데 너무 에너지 소진을 다해서 바닥을 쳐서 포기하기 전까지만 가. 너무나 많은 소모를 해서 포기할 때까지만 가지 마.
그래요. 소진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혼자만의 시간? 음, 너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야. 맞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더 보충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시간을 매일매일 의무적으로 갖는 거를 실행해야 되고, 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음, 그냥 그때그때마다 너가 하고 싶은 거. 좋아요. 그래요. 그래요. 너무 감사한 조언이었고요. 자, 혹시 이렇게 세상의 다른 일꾼들에게 전할 있다면 같이 전해주시겠어요? 걱정하지 마. 다들 혼자인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다들 어느 순간 다 만날 거야. 만나지 않더라도 항상 같이 진정하고 있어. 언젠가 동료로 만나고 다들 연결되어 있으니까 혼자 이겨내야 된다. 혼자라서 외롭다. 그런 걸로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 좋아요. 자신이 일꾼인지 알아차리는 방법도 있을까요? 일꾼인지? 너무 편파적일 수도 있지만 에너지 동화가 잘 되는 사람들. 그 진동수에 너무 공명이 너무 잘 되는 사람들. 유독 있어. 좋아요. 근데 때로는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서 오히려 두렵고 통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다 느껴. 그게 필요한 상황이 와. 그걸 다 하나하나 두렵더라도 다 느껴. 왜냐면 나중에 너가 그렇게 바로 잡았을 때 너에게 그런 존재들이 올 거야. 그런 존재들을 잡아줄 수 있어야 돼서 내가 그걸 경험해야 돼. 좋아요. 너무 좋은 말씀이었고요.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꼭 더 전화만 했다면 이제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사랑해. 사랑하며 살아. 그냥 정말 사랑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까지 살아. 그리고 선생님한테 원래 네이비 색깔의 에너지가 나오는데 지금 그게 많이 하얗게 바랬어요. 그거를 이제 챙겨주래요. 어떻게 해야 챙길 수 있을까요? 자꾸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시간. 혼자만의 시간. 나를 돌보는 시간? 아하. 그 곤색? 이게 다 하얗게 바라기 전에 아하. 다시 색깔을 채우래요. 맞아요. 맞아요.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죠.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그 마부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남은 삶을 살 현재 씨에게 전할 말 있다면 이제 마무리 주시겠어요? 걱정하지 마. 그냥 이 진동 느꼈잖아. 이 진동으로 이제 살아가면 돼. 내가 이 진동으로 항상 옆에 있을 거고 네가 못 느낄 때마다 나는 너를 자꾸 흔들 거야. 힘들 때마다. 그리고 동료들도 너에게 올 거야. 혼자일 거라고 앞으로 평생 혼자일 거라고 걱정하지 마.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래서 너가 빨리 준비해서 나가야 돼. 좋아요. 마지막으로 오늘 체험했던 여러 장면들 중에 본인에게 가장 좋았던 장면을 다시 봅니다. 하나, 둘, 셋. 엄마랑 언니랑 나랑 셋이 저녁에 이게 실내였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문이 열려있는 앞에 마당? 테라스? 같은 게 문이 열려있는 되게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그런 저녁 식사. 좋아요. 그 기분 어때요? 너무 상쾌하고 너무 좋아요. 그 느낌 더 깊이 느껴보세요. 이 좋은 느낌을 가득 채우고 기분 좋고 상쾌하게 깨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깨어납니다. 하나, 다섯, 목 크게 하시고 이제 놓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좀 더 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기분 좀 어떠셨어요? 기분 약간 멍한데 그래요.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맨날 채널링을 전달만 하다가 어. 이렇게 뭔가 받으니까 어, 어. 되게 보호받는 기분이 아, 너무 들어가지고 그래요. 저도 되게 뭔가 안락함 속에 푹 빠져있다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너무 잘 됐어요. 아, 자, 어쨌든 오늘 좀 본인에게 좀 어떤 게 좀 인상적이셨어요? 사실 아빠한테는 아무 감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응. 아빠한테 제가 감정이 있다라는 게 되게 놀랬고요. 아, 사실 그냥 엄마를 그냥 알면서도 되게 내가 배척하고 있다라는 게 너무 강하게 와가지고 그래요. 그게 되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좋아요. 자, 그나저나 그 미래의 본인 그리고 그 라일이라 그랬죠? 엘라라 그러나 라일이라 그러나? 라엘, 라엘? 앞에 네. 뭘 얘기했는데 정확히 안 네. 들려요. 좋아요. 어떠셨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너무 뭐라 그래야 되지? 응? 되게 인자하면서도 응? 진짜 아름답다라는 음. 느낌이 맞을 것 같은? 좋아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나 그 엄마 같은 푸근함은 아닌데 그냥 정말 너무 아름다운 에너지였던 것 같아요. 어떤 형상이 있으셨나요? 형상은 뚜렷하게 있는 건 아닌데 약간 좋아요. 뒤에서 무슨 그 구름 끼면은 뒤에서 빛 아, 비쳤을 때 보이듯이 약간 이렇게 되게 흐물흐물한 아하, 약간 좋아요. 그런 느낌이 좋아요. 그래요. 오늘 너무 좋은 체험과 메시지 전해주셨고요. 너무 내고 들어보세요. 듣다 보면 야, 내가 이런 말도 했구나 싶은 분이 있을 겁니다. 네, 기억이 나긴 하는데 그래요. 심지어 저한테 반말하셨고요. 정말요? 제가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게 원래 그 상태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당연한 거고요. 오히려 잘 됐다는 증거이고요. 그래요? 그래요. 그런 것들이 좋은 증거 중에 하나죠. 그래서 네, 다들 당황하세요. 본인 스스로도. 자, 이게 너무 당연한 거니까 일상적인 거예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 내용 꼭 들어보시고 네. 혹시 그런 차원에서 이 뒷부분 음성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음성을 좀 공개 좀 마음 있으세요? 뭐 저야 공개가 돼서 도움만 된다면 저야 그래요. 감사하죠. 그래서 정말 도움 많이 될 것 같고요. 또 알려야 될 내용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아무튼 오늘 상담원 소감 좀 어떠셨어요? 너무 사실 뭐 기대를 하긴 했지만 제 기대 이상이었어가지고 어떤 측면이 좀 기대 이상이었어요? 사실 엄마는 사실 기대를 하고 왔는데 아하. 아빠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빠한테. 그렇죠. 근데 그냥 아빠한테도 그냥 감정이 남아있고 그냥 그런 것들을 해소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진짜 이 라이라는 존재가 사실 되게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따뜻함. 네, 그냥 나한테도 이런 존재가 있구나. 그러니까 명상할 때도 뭐 그냥 지켜주는 존재? 그냥 이 정도만 느꼈지 이렇게까지 따뜻할 거라고는 몰랐거든요. 좋아요. 좋아요. 그냥 그거를 되게 확 느껴가지고 좋아요. 뭔가 이제 어리광 피워도 되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도 그래요.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어리광 피워도 되겠는데 온전히 누군가에게 기대고 의지하고 맡길 수 있을 때 그런 마음이 들죠, 그죠? 네, 맞아요. 그런 거. 그래요. 근데 약간 그런 마음이 지금 처음 들어가지고 좀 어색하긴 한데 그냥 빨리 가서 어리광을 한번 부려보고 싶어요. 그래요. 부를 수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그 어리광을 불 수 있게도 알아주세요. 네. 이렇게 과거와 미래는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너무 좋은 점하셨고 그 믿음과 확신을 오늘 하루를 뚜벅뚜벅 하다 보면 네. 나도 모르게 그 멋진 천국 같은 그 거실의 느낌을 다시 체험하고 계실 거예요. 갑자기 설레네. 그걸 생각하니까. 그래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간신히 카톡을 드릴 거니까 네. 꼭 들어보시고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잘 들어가시고요. 잘 들으셨죠?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그 어떤 댓글분이 그 아까 그 최면 중에는 목소리가 김혜전 선생님이었는데 끝나고 나니까 주연형으로 바뀌네요. 이 표현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웃었는데 너무 맞아요. 그 앞에 느낌과 뒤에 느낌 굉장히 틀리죠. 사실 원래 말투가 이런 분이었어요. 굉장히 앳되고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푼수 같기도 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사람이었는데 최면 중에는 너무나 좀 고요하고 그렇죠?
심지어 반말로, 그죠? 이런 경우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정리를 좀 하자면 여기서 이제 그 파동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되었고 이것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이거 때문에 이 방송을 좀 하고 싶었어요. 사실 다들 아시겠지만 그 며칠 전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대명천지에, 그죠? 정말 저도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어이가 없고 또 화도 나고, 그죠? 그런데 또 이렇게 보면 이 영상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뭔가 큰 파동을 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파동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파동이 갑자기 세계로 퍼져서 이 파동이 언어를 타고 왔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전에는 이 파동이 미국에서 시작되었고 이제는 또 한국에서 시작되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처럼 뭔가 지금 우리의 뭐 어떤 그 K컬처나 이런 것들이 막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도 이런 일환으로 볼 수 있는 거죠. 1, 2, 3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갑자기 막 빌보드 차트에 우리나라 가수의 노래가 올라가고 BTS의 뭐 무슨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전체를 석권하고 뭐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도 오르고 예전이라면 상상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다 말로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일환 중에 지금 우리는 정말 큰 경랑 속에 들어가고 있죠. 그래요. 이 경랑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의 입장과 또 어떤 정치적인 포지션과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또 많은 분노와, 그렇죠? 아니면 또 어떤 쪽에서는 또 굉장히 큰 상처와 좌절과 이런 것도 경험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휩쓸리기를 잘한다. 소위 말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냄비 근성처럼 좀 폄하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휩쓸리기를 잘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땅에 엄청난 파동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앞서도 설명드렸듯이 뭔가가 이렇게 안정된 상태에 있는 세상에서는 뭔가 이렇게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사람은 계속 여기 이 근처에 살고 여기 있는 사람은 이 근처에 살고 이게 이렇게 막 뒤섞이는 일은 별로 흔치 않죠. 그런데 뭔가 이렇게 땅이 흔들리고 큰 충격이 되면 이렇게 막 뒤섞이기 시작하죠. 이 과정에서 여기 있던 사람이 갑자기 이쪽 가기도 하고 여기 있던 사람이 갑자기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 하다 보면 평소에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떻게 이런 일이 이런 말이 나오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지금 딱 그 시점이 아닐까 생각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파도가 오기 시작하면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죠. 이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면.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계속될 것 같다는 겁니다. 이런 파동이 뭐 제가 여러 가지 올리는 그 남북 통일이나 뭐 이런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물론 그런 영상들이 어떤 것들을 예언한다고 저는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파동이 왔다는 것은 그런 기회 창이 점점 더 크게 열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시점에 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시점에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거는 오히려 그 지금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시국에 이 시점에 이 우주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본질을 제대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거대한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내 중심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나를 들여다봐야 된다. 나를 들여다봐야 된다. 내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없어도 내가 나는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나는 들여다볼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이 안이 허한 사람일수록 우리는 자꾸 휩쓸려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휩쓸려 다니는 사람들을 이용하는 저 정치인들 있는 거고요. 그럴수록 우리는 이 땅에 이 사건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 사건은 나에게 왜 왔나? 이런 일들은 나에게 왜 왔나? 이런 사건들은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무슨 신호를 주기 위해서 왔나? 여기에 대한 내 삶을 돌아다보는 내 안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 안에 진정한 영혼은 내 진정한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원하고 어디를 가고 싶은지 이걸 알아야 이 파도가 왔을 때 이 파도를 피해갈지 파도를 맞설지 파도를 헤엄쳐 넘을지 도망갈지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를 들여다봐야 여기를 들여다보고 여기를 꽉 채워야 이 파도에서
내 갈 길을 잃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뭐 수많은 입장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런 것보다 우리는 이 큰 흐름에서 진정 나의 길을 찾아가는 현명한 깨어나는 이 과정에서 깨어나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하나하나가 그 빛의 일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 시국에 이 방송 듣고 있겠어요? 그죠? 그죠? 왜 이 시국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너무나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상심하거나 이런 것보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안을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이 시국에 이 방송을 하게 되었고, 또 많은 분들이 내 자신을 찾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깨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그런 생각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까 또 몇 개 좀 인상적인 댓글이 몇 개 있긴 했었는데, 명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네요. 이 명상을 너무 복잡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명상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 호흡을 느껴보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받은 메시지에 그 수호천사들에게 당신은 누구신가요? 어디서 오셨나요? 어떤 존재신가요? 이런 말을 물었을 때 정말 많이 하는 대답이 우리는 너의 숨결 속에 있어. 바람 속에 있고 하늘에 있어. 그 숨결을 느껴봐. 너의 숨결을 느껴봐. 네가 숨을 쉴 때 잠시 생각을 멈추고 숨 쉬어지는 그 느낌을 느껴봐. 거기에 우리가 있어. 이런 답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명상 너무 거창하고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고 조용한 시간에 내가 이 숨 쉬는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숨이 내 안으로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들어왔다 나왔다. 거기에 그 존재들이 함께 있다고 하니까 그 존재를 함께 느껴보시고요. 아무튼 좀 길어졌네요. 굉장히 혼란하고 어묵한,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국일지라도 그럴수록 눈 똑바로 뜨고 그 내 마음을 챙기고, 그렇죠? 이 상황에서 휩쓸리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과 좋은 방송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저녁 보내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고요. 그래요. 자,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그 희망이 있고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신연구소의 석정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